안녕하세요. 그니캠핑의 근입니다. 자, 오늘도 차박을 나왔는데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마 봄을 재촉하는 마지막 겨울비, 봄비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차박지로는 이제 처음으로 강진이라는 곳에 지금 찾아왔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엄청 먼 그런 곳입니다. 이 강진 하면 유명한 그 먹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강진 오면 이제 한정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한정식은 너무 푸짐하고 또 1인분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먹지 못하고, 그다음 연탄 불고기도 유명한데 연탄 불고기도 1인분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먹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국한되어 있어요.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 좀 먹는 것은 좀 제한이 된다. 제가 돈가스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돈가스 하나 먹어보고 그리고 새로운 강진의 차박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가고자 하는 식당 한 끼인데 어떻게 하죠? 준비된 자리가 모두 소진되어서 영업을 종료합니다. 영업시간이 끝났어요. 제가 이제 아쉬워가지고 계속 앞에서 서 있어 보니까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간신히 뭐 라면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막상 이제 라면 먹겠다고 하고 들어오니까 돈가스 된다 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특별하게 돈가스 하나 지금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소스를 찍먹을 해도 되고 부어서 먹어도 되는데 아마 찍먹을 하라고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숟가락으로 찍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바삭하고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돈가스가 이렇게 고기가 부드러운 건 제가 처음 먹어본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유명한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서 등심 돈가스 아마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돈가스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강진에 온다고 하면 이 집에 다시 갈 것 같아요. 한 끼라고 하는 식당인데 친절하고 정말 돈가스 맛있습니다. 꼭 강진에 한번 오시면 들려보세요. 안녕하세요. 근이 캠핑의 근입니다. 지금 제가 다리 밑에 지금 와 있는데요. 여기는 전남 강진 석교교라고 하는 다리인데요. 그 다리 아래에서 캠핑과 차박을 할 수 있다고 저희 구독자님께서 정보를 주셔가지고 불이 나게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때마침 또 비가 내려서 캠핑 차박하기에는 조금 그러긴 한데 여기 비가 오니까 이 다리 밑이 더 좋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여기서 한번 자리를 한번 정하고 세팅한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치가 깨졌어요. 이렇게. 망치가 한 2년 정도 썼는데, 이게 이제 다 이제 깨져가지고 갈라져 버리네. 이거 망치 없으면 안 되는데.
잡자리 세팅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쉘터 피칭도 다 끝났습니다. 날씨가 차가우니까 우레탄창을 지금 같은 계절에는 우레탄창과 암막 카튼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돈가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먹었거든요. 와, 배가 든든해요. 돈가스 다 먹으니까. 자, 여기는 강진이고요. 여기 지금 다리가 석교교라는 곳,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바로 찾아온 곳인데, 여기 보면 차도 들어갈 수 있고 굉장히 대지가 넓어요. 여기 땅이. 그래서 여기 캠핑 차박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이 앞쪽에 차박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탐진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탐진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뷰도 굉장히 좋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 오면 정말 멋진 차박 장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그 좋은 장소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낙숫물 소리가 좀 시끄럽긴 한데, 여기 차들이 더 지나가는 소음이 있으니까 이게 좀 소리가 조금 상쇄돼 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그 구독자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는 조금 뭐 있을 수 있지만, 마카다미아를 몇 알인가? 5알인가? 이상 많이 먹으면 뭐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서 많이 드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댓글에다 남겨주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오래 전부터 마카다미아를 거의 하루 건너서 이렇게 자주 먹는 편이에요, 집에서. 그래서 그런지 많이 먹어도 그렇게 뭐 설사해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제가 마카다미아를 좋아해가지고 그 영상에서 자주 먹는 모습을 이렇게 찍었더니 어떤 구독자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아니, 그니님은 무슨 이렇게 마늘을, 깐 마늘을 이렇게 좋아하시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구독자님이 다시 기억이 나네요. 뭐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저한테 깐 마늘 드시냐고 물어보셨던 그 구독자님. 지금 소식이 좀 끊어졌어요. 구독자님이 많이 먹으면 설사한다고 걱정하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두유라떼 가져온 게 있는데 거의 다 먹었네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비가 좀 소강 상태가 될 줄 알고 기다리는데 비가 안 멈춰요. 계속 내리네요. 새벽까지 비가 오려나? 저기 왼쪽에 화장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쪽에 개수대가 있는데 물이 안 나오죠? 아마 저기 홍수가 나면 물이 여기까지 차오르나 봐요. 여기 제 방을 이렇게 해놨네요.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뒤에 보이는 게 화장실인 것 같아요. 다행히 화장실이 열려 있고요. 이쪽은 남자. 그 좌변기가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휴지도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저기 왼쪽에는 저기 헬기 착륙장이 있어서 그쪽은 막혀 있고요. 여기 앞쪽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이 앞쪽 오른쪽까지, 그리고 다리 건너서 저편까지 차박이나 캠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소예요. 비 오는 날은 좀 이렇게 활동성이 좀 떨어져서 좀 그게 좀 좋진 않아요. 비 내리면 뭐 감성 같은 것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여행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여행 그 채널로 그 유튜브에 데뷔를 했는데, 그때 제가 강진을 참 많이 왔거든요. 강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저는 이제 이강인 그 축구 선수가 생각나는데,
이강인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그 어머니가 여기 강진 출신이에요. 이강인 한참 그때 유명해질 때 그때 이제 강진 생각이 자주 났었고, 그 다음에 유홍준 교수 아시죠? 한국문화유산 답사기인가? 뭐 이걸 그 쓰신 분으로 유명한데, 남도 답사 1번지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출발지가 바로 여기 강진이에요. 그래서 강진에 대한 그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하신 분이고, 잘 아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가 또 여기 강진이고, 또 여기도 말이 또 굉장히 그 유명하거든요. 말이 뭐 생산된다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말을 키우면 그 말을 육지로 이동을 해서 저기 북쪽으로 이렇게 운송을 했거든요. 그 항이 어디냐면 말양항이에요. 그래서 말맞자를 써가지고 말이 제주도에서 넘어와서 잠시 쉬었다 가는 곳. 그래서 말양항 뭐 이렇게 유명한 곳이 강진이기도 합니다. 예. 또 잘 아시는 음식 참 맛있는 데가 많죠. 여기 바다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백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정식 이런 것들이 유명한 곳이 강진이기 때문에 강진 오시면 한정식 꼭 드셔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탄불고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만 1인분이 안 된다는 거 그거 아시고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강진이 참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가우도 아시죠? 가우드의 그 짚라인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강진 청자가 굉장히 유명해요. 고려 청자. 여기서 청자를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배로 이렇게 운반하다가 바닷속에 침몰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의 바다를 보물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강진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뭐 끝이 없는데, 또 하나 있군요. 영랑 김윤식 선생의 생가가 이쪽에 있어요. 영랑 생가. 볼거리 많으니까 한번 강진 오실 때 여기서 차박하시고 한 바퀴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이 이제 조금씩 어두워지네요.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오늘도 산코 미니밥솥에 덮밥 준비했는데요. 저희 결혼한 그 아들이 일본으로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아빠 이거 요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소스예요. 그러면서 사가지고 왔어요. 유행이라네요. 이게 이제 그 라유라고 하는 건데, 아마 중국에서 시작한 그런 그 소스 같은데, 일본에서 지금 이 돈키호테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라유가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 한번 비벼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보내왔거든요. 아마 여기 그 마늘하고 그 다음에 양파가 이렇게 슬라이스가 돼가지고 적절하게 아마 고추기름하고 이렇게 배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이제 똑같이 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산코 미니밥솥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굳이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라도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집에서 이렇게 쌀을 조금 씻어가지고 불린 다음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씻어온 쌀하고 여기다 물을 반만 일단 해놓고 그 다음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산코밥솥 구입하실 때 220V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입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시가잭에다가 꽂아서 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C 12V용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차박용으로 나온 거예요.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밥이 지어질 동안에 차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차박 키트도 설치를 했고, 암막 커튼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2열 차량에 평탄화도 다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무시동 히터도 했고, 뭐 파워뱅크 매립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완벽한 차박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성분들은 차 안에서 조금 체형이 작기 때문에 그 차박이라는 것을 용이하게 하거든요. 아니면 뭐 남자분들도 뭐 체구가 작거나 키가 작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 순정 상태에서도 충분히 차박들을 많이 즐기시긴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키가 크다든가 체격이 크다든가 또 저와 같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있는 약간 좀 폐쇄 공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차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차박 키트를 설치를 했지만 실제 차 안에서 차박 생활을 거의 안 하고 밖에다가 쉘터를 치고 이렇게 캠 차박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이제 지출이 되는 거죠. 차박 키트 다 설치했는데 차 안에서 안 지내고 밖에서 지내니까 또 쉘터를 구입을 해야 되고 화목난로를 사야 되고 뭐 이런 이중 지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제가 은퇴하면서 생각을 달리한 게 있어요. 차박 키트를 설치하려면 좀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파워뱅크도 좀 매립을 하고 좀 1박뿐만 아니라 2박 3일 뭐 장거리 운행해서 파워뱅크 충전도 할 수 있는 자동 뭐 충전기도 주행 충전기도 좀 달아보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차박에 대한 완벽한 시스템 그리고 좀 높이도 좀 높게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정말 캠핑다운 캠핑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차피 차박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즐길 것 같으면 조금 더 좀 편안하면서도 안락하고 안락하면서도 좀 의미 있게 좀 차박을 해보는 게 어떨까. 물론 이런 고생하는 과정이 차박의 즐거움이고 힐링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힐링이라기보다는 이제 일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버거울 때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부러워한 게 이렇게 스텔스 차박 있잖아요. 차만 가지고 가서 경치 구경하고 주변에 관광 코스 들리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차 안에서 생활하는 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캠핑카를 뭐 구입을 해가지고 캠핑카 큰 것을 끌고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만 이런 중형 SUV 정도 그런 것들을 좀 차 안에서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좀 꾸며놓고 밖에서 꼭 쉘터 치지 않더라도 그렇게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차박 형태를 좀 선호해 볼까 생각 중이고 그래서 지금 차량도 조금 변모를 해 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어느 일부 정도는 지금 실행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밥이 다 됐거든요. 5분 동안 뜸만 좀 들이고요. 뜸 들일 때 계란 후라이 하나 바로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키녹스 제품 가져왔고요. 저는 이제 키녹스 반합 세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가격이 좀 상당해서 그 반합 세트는 구입을 하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 프라이팬이 있어요. 이 프라이팬이 코팅이 정말 잘 돼 있어 가지고 정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거든요. 사실 기름을 붓지 않고 계란 프라이를 하더라도 계란이 들러붙지 않아요. 그 정도로 그 팬이 좋습니다. 네. 혹시 프라이팬 필요하시면 반합 세트 키녹스 거 사시면 좋고 좀 그럴 여유가 없다 그러시면 저처럼 이렇게 필요한 것만 사시면 돼요. 자, 일단 올리브 기름 좀 넣어서 프라이팬에다가 달궈지면 계란 프라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 2개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지금 프라이를 할 거고 하나는 내일 아침에 찐계란으로 먹을 거거든요. 여기는 생자 써 있죠. 생계란. 여기는 찐계란. 이걸로 프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가 있어서 자, 일단 밥이 다 됐으면 계란 프라이 한 거 있잖아요. 계란 프라이 한 것을 하나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고추기름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덩어리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마늘하고 양파를 갈아가지고 간 건 아니고 마늘하고 그 다음에 양파 조각을 이렇게 버무린 거예요. 자, 이 소스를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덩어리째 되어 있거든요. 소스를, 라이 소스를 일단 좀 넣어줬고요. 여기다가 저는 깻잎하고, 저는 이제 깨가 좀 있으니까 이 깨를 좀 넣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뿌려주시면 더 고소하죠. 뭐 참기름 넣었다, 깨 넣었다, 뭐 엄청 고소할 것 같네요. 마지막까지 비빈 다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뭘 넣고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미소 된장국을 안 가져왔어요. 미소 된장국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 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유 계란덮밥. 라유 속에 들어있는 마늘 알갱이하고 그 양파 알갱이 있는데, 그 마늘 알갱이가 이렇게 씹혀요. 예, 토덕토덕토덕 씹히는 맛이 있어요. 예. 괜찮은데요? 아, 국물이 없는 게 좀 흠이다. 돈키호테의 TKG 소스하고 맛이 좀 전혀 다른 그런 그 덮밥이에요. 비벼 먹는 덮밥.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저는 막 그 고추기름이 많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느끼할 줄 알았는데, 고추장 맛은 아닌데 약간 좀 마늘 향이 많이 나요. 마늘 향. 커피 한 잔 또 마셔야죠. 저녁이 됐으니까 디카페인 커피. 언제부턴가 이게 카페인 내성이 약해져 가지고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녁에는 디카페인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캡슐도 디카페인이 나오니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커피를 갈아서, 원두를 갈아가서 그 내려 먹는 드립 커피를 선호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간단하게 압으로 이렇게 빼먹는 그런 이런 머신 같은 것들이 발달이 돼서 너무 편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감성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차박 오면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감성을 추구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차박이 좀 힘드니까 좀 간편하게 편하게 먹는 스타일을 추구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갈아 먹는 그 기계하고 이렇게 압으로 빼먹는 기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다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압으로 빼먹는 거 선호하고 있어요. 커피 맛도 괜찮고 입안이 개운해지네.
Home point updated.